한 6년 전쯤에요. EBS에서 제작한 0.1%의 비밀이라고 보통 불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0.1%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2010년도 전국 고등학교 60만 명 넘는 학생들 중에 전국 70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들이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전국에요. 4년제 대학 입시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교 1등은 당연한 거죠. 근처 고등학교 2개, 3개 더 합쳐서 1등하는 애들이에요. 이 엄청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를 보여준다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에 이걸 안 보고 버틸 부모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IQ 당연히 비교했겠죠. 기억력, 연산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 비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학력, 부모님 소득, 어디 사나, 특목고 여부 정말 많은 걸 비교하셨는데 단 한 개도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방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타이틀이 0.1%의 비밀인데 내용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그때 제작진과 제가 마주 앉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던 게 바로 메타인지였어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좀 재구성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15개를 기억해낸 아이는 12개를 기억해낸 아이보다 3개 더 기억 잘하는 거죠. 이건 차이 안 납니다. 제 관심사도 아니고. 저는요, 메타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스텝이 더 있었느냐, 중간에. 20개의 단어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 걸 써내려가기 전에 나 몇 개 기억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직 안 써본 상태에서. 이게 뭐예요? 내 기억을 보는 눈이죠. 메타인지입니다. 20개의 단어를 봤는데 15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12개를 기억하면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3개 생긴 거죠. 20개 똑같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10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한 아이가 정말 10개를 기억하면 아까 걔보다 기억은 2개 덜 했지만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는 0이죠. 0.1% 아이들은 이게 대부분 0이에요. 평범한 아이들은요. 기억력 점수는 같은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메타인지 차이가. 실제로 뒤에서 제작진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 차이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느냐. 그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세상에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만 내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상생활에, 특히 학교 생활에서 이 0.1%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설명을 더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고 삽니다. 친구들 질문에 설명을 해주는데 1시간 질문할 때마다 몇 번 막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대략 12번 정도 막혀요. 이 막혀있는 데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데죠. 내가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지점이에요. 이걸 1시간 설명할 때마다 12개씩 알아가는데 0.1%가 아니라 0.01%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속이 후련할 정도였는데요. 저는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2가지를 강조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것을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무엇을 아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면서까지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번째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름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고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저에게 질문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곤 합니다. 근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이 문제를 풀었지만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자신 문제를 풀긴 풀었지만 정확하게 푼 것 같지가 않아서 설명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또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까 반드시 질문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단순히 답이 맞으면 이 문제를 이해한 것이고 답이 틀리면 이 문제를 내가 모르는 것이니까 문제에서 정답을 맞춘 것은 질문할 필요가 없고 틀린 것만 질문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저는 맞은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설명을 시켜봄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학생이 개념이라든지 어떤 문제 접근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찾아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곤 합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단순히 문제를 맞았으니까 빨리 이걸 넘어가고 자신이 못 푼 문제를 푸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인정하고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채우는 것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단순히 시간이 부족했거나 또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물어보곤 하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실수나 또는 착각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거를 그 학생들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단순히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푼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자꾸만 자신이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서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서로의 어떤 설명을 들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빈틈이 없는지 그것을 찾고 좀 더 꼼꼼히 채우는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10문제 풀고 또 어려운 책을 몇 번씩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큰 수학을 공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설명은 선생님이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설명을 듣고 그것을 잘 훈련하는 것이 공부하는 자세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조금만 바꿔서 나도 설명을 할 수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을 저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제가 저의 영상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학생들도 또 역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을 듣고 또 좀 더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도 제가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들도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